이직 모델을 본격적으로 얘기를 앞으로도 할 거고, 이게 아마 2장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이지만 3장까지도, 그러니까 4장에서 플로이드 그 유체하기 전까지는 이직 모델 거 계속 얘기할 거라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이직 모델이 2.5 섹션에 나오는 것도 저자분의 특징이긴 합니다. 2.4까지 아주 다른 일반적인 얘기를 한참 동안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룰 이 이직 모델은 페로마그넷, 그러니까 강자 성체라 부르죠. 외부 자기장 없이도 자성을 띌 수 있는 고체 물리 같아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페로마그넷 또는 엔타이 페로마그넷. 엔타이 페로마그넷은 뭐냐? 반강자 성체라고 부르는데, 외부 자기장과 반대로 이렇게 정렬할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물리학과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농담인데, 100년밖에 안 된 최신 모델을 연구한, 물론 이 양자역학 생각하면은 뭐 더 최근 것도 있긴 한데, 뉴턴 역학이나 그런 거에 비하면 갈릴레이나 뉴턴 얘기하다가 보면 아주 100년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부분에 제가 그 사진 자료 같은 거 넣었었는데, 100년밖에 안 되니까 사진도 남아있죠. 그 렌츠랑 이징이라고 해서 뭐 렌츠 이징 모델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이징 렌츠 모델을 부를 수도 있는데, 렌츠가 지도 교수고 이징이 학생인데, 예전에는 뭐 제자 업적 가로채는 일도 많았지만 아주 모범적으로 제자 이름만 딱 유명하게 만들어준 그런 경우인데, 렌츠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유명하죠. 그 렌츠 법칙 그걸로 유명하니까. 그래서 좀 흥미로운 게, 저희가 이거 실제로 나중에 저희가 유도를 해볼 건데,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이직 모델이란 게 1차원에서는 적어도 온도가 0보다 큰, 온도가 유한하다고 보통 얘기하죠. 이게 절대 온도가 아닌 온도에서는 상전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렌츠와 이징과 렌츠가 실제로 요걸 보였어요. 1차원 문제를 정확하게 푼 다음에, 요게 그 온도가 0보다 크니까 상전이가 없더라. 그냥 다 스무스하더라. 까지 보인 거는 맞는데, 1차원 풀어보니까 이런 거 보니까 이 모델 자체가 이 상전이가 없는 것 같아서 페로마그넷 기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여기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요 내용이 어른스트 이징의 아마 박사학위 논문인가 그렇군요. 박사학위 논문에서 내가 대학원 동안 열심히 해서 1차원에서의 뭐 박사과정 학생이 설마 본인 이름 붙이진 않았을 거고, 뭐 자성 모델에 대해서 이거 문제를 풀었는데 1차원에서 보니까 상전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올바른 모델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복잡한 모델이 필요한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강조한 게 이거죠. 이게 1차원보다 커도 아마도 상전이가 없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요게 틀린 얘기였습니다. 2차원부터 상전이가 막 생깁니다. 아주 유명해졌어요. 제가 이거를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학생들이 특히 뭐 연구 같은 거 하다가 실수하거나 그래서 뭐 잘못된 결론 내리거나 할 경우가 있고, 그런 걸 너무 무서워하는데, 이직 모델은 다른 분야에서는 모르겠는데 통계 물리에서는 제일 유명한 모델이거든요. 모델 중에 하나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직 모델은 제일 유명한 모델인데, 그 통계 물리의 전체에서 제일 유명한 이직 모델을 연구한 이징조차도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런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다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약간 콜럼버스 달걀처럼 이 문제를 세팅한 게 중요한 거지, 뭐 중간에 실수해서 뭐 2차원 이상부터도 상전이 없다라고 잘못 결론 내린 거는 사람들이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후세 학자들이 교정해주면 돼요. 과학이란 건 그렇게 발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징 이후에 1930년대, 80년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아니다, 이징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2차원 이상부터는 뭐 상전이가 사실은 있더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1944년에는 요 온사거라는 분이 2차원에서 이중 모델을 정확하게 계산까지 하고 상전이 있다는 것도 보이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 실수했다고 이징의 명예가 더럽혀지거나 아니면 뭐 박사학위를 취소당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건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 얘기였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이직 모델이 뭔지 얘기하면 D 차원의 어떤 격자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컨티뉴어스가 아니라 디스크리트한 어떤 스페이스예요. 딱 이렇게 띄엄띄엄하게 돼 있는 D 차원의 레티스를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이퍼 큐빅. 하이퍼라는 말은 D가 4 이상일 경우를 생각하는 건데 1차원이면 그냥 직선에 있는 거고 2차원이면 정사각 격자고요. 3차원이면 정육면체처럼 생긴 그 격자가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4차원부터는 하이퍼 큐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로 하면은 이제 잘 안 와닿으니까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직 모델은 뭐냐? 그림으로 그리면 격자의 어떤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서 1차원이면 이렇게 늘어져 있을 거고 쭉 이렇게 늘어져 있을 거고 2차원이면 이런 게 추가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고 이렇게 다 되고 3차원이면 여기 이제 입체니까 이렇게 되고 막 이런 지금 아직 무대만 꾸미고 있는 거예요. 예. 아직 변수 얘기 안 했고 그래서 여기 격자가 있고 레티스가 있고요. 이 레티스는 D 차원의 레티스입니다. D 차원 레티스 격자가 있고 저 격자 점은 사이트가 I라고 쓸 거고요. 저 I는 그래서 1부터 쭉 해서 저 오메가는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이라는 뜻으로 괜히 붙여놓은 거고요. 그냥 N개의 사이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원 격자가 크기가 한쪽 변의 길이가 L이면 L 제곱만큼이 N이 되고 각자 그 격자 점마다 하나씩 있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무대 세팅한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 어떤 물리 시스템을 기술할 때는 소위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디그리스 오브 프리덤. 자유도라고 부르는데 저게 보통은 예를 들어서 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기체 같은 거면 기체의 위치, 운동량 이런 것들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되죠. 연속 변수로 돼 있는. 이거는 지금 요 격자 사이트 하나하나가 그냥 대상이기 때문에 얘들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 레티스 전체의 트랜슬레이셔널 모션 같은 걸로 정의되기 때문에 이런 자성 시스템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뭐밖에 없냐 하면 클래시칼 스핀 베리어블이라고 부르고요. SI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것도 집합기호로 쓸게요. 저 사이트마다 스핀이 하나씩 있어서 요 스핀이 업 스핀 또는 다운 스핀 둘 중 하나만 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니까 클래시컬 스핀인 거죠. 퀀텀이면 저 뭐 중첩 상태에 있을 수 있으니까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자역학을 생각 안 한다기보다도 측정을 어마어마하게 해버려서 또는 계속적으로 측정이 되고 있어서 사실상 고전적인 결과만 갖고 생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측정의 결과로서 업스핀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가 있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뭐 색깔 다르게 칠해서 다운스핀이다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당연히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서 저게 이 시스템의 유일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에요. 저 스핀이 이동하거나 그런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동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모델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델의 에너지 결정하고 연력학적 성질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지금 여기 스핀 값으로 돼 있는 거는 이거는 말 그대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니까 업스핀이 다운스핀이 될 수도 있고 다운스핀이 다시 업스핀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건 자유도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두 가지 값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업스핀을 플러스 1, 다운스핀을 마이너스 1로 하는데 뭐 반대로 뭐 업스핀을 마이너스 1로 하고 다운스핀을 플러스 1로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매핑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상태, 스핀 하나가 가질 수 있는 상태는 업 또는 다운 두 가지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스핀이 가질 수 있는 상태까지 포함해서 스핀 두 개가 가질 수 있는 상태는 업 다운이니까 총 네 가지가 가능하죠. 업 다운 업 다운 네 개니까 네 가지가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게 한 10개쯤 모였다 라고 했을 때 몇 개가 될 거냐? 이거 우리나라 옛날에 그 무슨 전래 동화 같은 데 나오는 거 있죠. 그 하루에 쌀 한 토씩 받기로 했는데 그 다음 날에는 2배 받고 그 다음 날에 2배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한 달 되기 전에 이제 몇 석 가져가야 되는 그런 느낌으로 얘가 정확하게 똑같은 수학적 구조로 이게 n개가 되면 이 n개 각각이 전부 업다운 스핀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총 가능한 스테이트 개수가 이게 토탈 넘버 오브 스테이츠, 그러니까 모든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전부 다 가능하다고 했을 때 이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스테이트의 개수는 2의 n 오메가 승입니다. 그러니까 스핀이 10개만 있어도 2의 10승 1024조, 1000개 정도가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 스핀 개수가 늘어날수록 이 가능한 스테이트가 급격하게 늘어나고요. 지금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요거라고 있잖아요. 모든 상태에 대해서 이걸 다 더해야 되는데 스핀이 한두 개일 때는 이게 뭐 2개, 4개 이렇게 가다가 10개가 되면 1024개에 대한 볼츠만 팩터를 전부 다 더해줘야 돼요. 1000개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1024개만 해도 뭐 컴퓨터로 하는 게 어렵진 않을 텐데 실제로는 요 스핀이 아보가드로스만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2의 10의 23승 요런 걸 생각해야 되니까 뭐 머릿속으로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걸 계산하는 거는 정확히 저거를 전부 다 계산하는 거, 이거를 뭐 exact enumeration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저 볼츠만 팩터를 전부 다 계산해서 더하는 건 이제 불가능에 가깝게 됩니다. n이 조금만 더 커져도.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이직 모델이라는 게 어떤 시스템이고 어떤 자유도가 가능하고 총 가능한 스테이트 개수, 이거는 말하자면은 마이크로 스테이트라고 해야겠네요. 이 통계물리, 학부 통계물리 저는 되게 강조하는 부분인데 저 마이크로 스테이트는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디테일한 스테이트를 전부 다 하나하나 다른 스테이트로 세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걸 묶어서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업 스핀이 몇 개고 다운 스핀이 몇 개다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를 구성하겠다, 그런 식으로 스테이트를 세겠다, 소위 코러스 그레이닝 해가지고 뭉뚱그려서 세겠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매크로 스테이트에 해당되는 거예요. 마이크로 스테이트는 모든 가능한 걸 다 하나씩 다 세니까 이게 2의 n승이 되는 거죠. 아직 에너지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가능한 것만 다 넣었죠.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할 게 요 시스템이 어떤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인터랙션,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갖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건 뭐냐? 요 스핀들이 지금 요 스핀들은 상호작용을 하는데, 인터랙트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외부의 자기장이랑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외부 자기장이라고 하면 이런 걸 흔히 생각해요. 외부에 요런 게 걸려 있어가지고 얘가 공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랑도 상호작용하고 여기랑도 상호작용하고 여기도 상호작용하는 거 생각하는데 저게 흔히
학부 통계물리에서도 배우는 파라마그네티즘, 상자성체를 기술할 때 저렇게 보통 공통의 거대한 어떤 자기장이 위치랑도 상관없이 저렇게 상호작용한다고 보통 그렇게 근사적으로 쓰긴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요 그림만 봐도 뭔가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보이는 게, 이 현실을 잘 보면 어떤 스핀은 자기장의 소스가 되는, 자기장 소스는 뭐 전류 그런 거겠죠. 자기장의 소스가 되는 여기랑 가까이 있고 어떤 건 멀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그걸로는 계산을 안 하긴 하는데 보통 암페로 법칙으로 쓰긴 하지만 비오사바르 법칙 같은 거 생각하면 자기장 소스에서도 가까이 있는 거랑 멀리 있는 거 구분을 한단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건 아마 여기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 이거는 영향을 적게 받을 거니까,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지금 얘가 공통으로 이렇게 걸린다는 게 되게 심한 가정이고요. 사실은 외부 자기장조차도 어떻게 걸려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쓰려면 외부 자기장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는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막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거 스핀이랑 저 외부 자기장 구분 잘해야 돼요. 저게 스핀은 지금 어떤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고 외부 자기장은 이렇게 걸려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잘 안 쓰긴 하는데, 외부 자기장이 보통 우리가 외부 자기장은 그냥 H라고 딱 쓰는데, 이게 사실은 HI라고 해서 외부 자기장조차도 저기 I라는 인덱스를 달아서, 예, 저 외부 자기장도 사이트 투 사이트로 다를 수 있다는 걸 가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물론 저게 저렇게 다르면 너무 복잡하니까 보통은 저게 상수다라고 밖으로 빼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건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사이트에 이렇게 걸려 있고, 만약에 저 외부 자기장이 사이트에 랜덤하게 걸린다고 하면은, 말이 좀 긴데 랜덤 필드 이징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RFIM이라고 해요. 제가 요 이름을 정확히 알고 약자까지 아는 건 제가 실제로 대학원 석사에서 박사 넘어갈 때 노재도 교수님이라는 분과 저 소위 척도 없는 네트워크에서 저 랜덤 필드 이징 모델 문제를 연구해서 논문으로 쓴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대학원생이라고 해봤자 이게 20년 전 정도인데, 이게 단순치 않은 문제라는 거 아시겠죠? 그걸로 논문 쓸 수 있을 정도면. 그래서 복잡한 문제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거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나올 텐데, 그 스핀글래스라고 해서 더 복잡한 문제인데, 그건 나중에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일단 외부 자기장과의 상호작용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페로마그네티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여전히 지금 인터랙트에 걸리고 있는 거예요. with each other. 요게 더 중요하죠. 어떤 걸로 하냐? exchange interaction. 이거는 파울리 베타 원리 그런 거랑 관계가 되는 건데, 어쨌든 이 exchange interaction인데, 이거는 이제 드디어 뭐를 생각하기 시작하냐면, 이거랑 요거 사이에 바로 옆에 있는 스핀과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얘가 지금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저 때 어떤 에너지가 있을 수 있고, 얘는 이렇게 묶으면 얘네 둘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지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거에 해당되는 게 소위 이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입니다. 그래서 이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이 J, I, J라고 걸리게 됩니다. I와 J 사이에 스핀이 같은 방향일 때와 반대 방향일 때가 에너지를 다르게 주니까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이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제가 근처에 있는 것들만 이렇게 묶었는데, 원칙적으로는 뭐가 가능하냐 하면 당연히 여기 있는 스핀과 여기 있는 스핀 사이에 인터랙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가 I고 여기가 J면 되죠. 이게 되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데 영향을 주고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직 모델 하면은 이런 것까지 포함할 수가 있고, 이런 거는 무시하고 그냥 옆에 있는 것들을 하고만 상호작용하는 게 이직 모델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직 모델을 뭐 넓게 정리하냐 좁게 정리하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일단 원칙적으로 가능하고요. 심지어 사실은 뭐도 가능하냐면, 이거 거의 안 다루겠지만 나중에 리노멀리제이션 그룹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쓰이게 되는데, 뭐도 가능하냐면 지금 얘가 쌍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같은 방향이다 다른 방향이다 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도 가능하냐면 이걸 묘하게 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 세 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저 세 개가 다운 업이구나 라고 하면은, 저게 요 상호작용 세 개짜리의 상호작용 형태가 각각의 상호작용 형태를 더한 거랑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저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럴 때 저런 거를 K, I, J, K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더 나갈 수도 있겠죠. 4개짜리 스핀 인터랙션, 5개짜리 스핀 인터랙션 전부 다 가능합니다. 대부분 사실은 소위 페어와이즈 인터랙션까지 생각하고 많은데, 이거는 요즘에 제가 못담고 있는 분야인 네트워크 과학에서 조금씩 다루기 시작하는 저 소위 하이어 오더 인터랙션 또는 하이퍼그래프, 그런 거랑 좀 관계가 돼 있습니다. 어쨌든 보통 우리는 여기까지만 다룰 거예요. 이거 너무 이제 단계를 뛰어넘어서 스포일하는 것 같지만, 처음에 우리가 이런 것만 생각하더라도 요 시스템을 묶어가지고 이 몇 개의 스핀을 그냥 하나로 대표한다고 생각하면, 처음에 페어와이즈로 시작했더라도 나중에 이걸 생각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다시 이쪽을 생각해야 되는 소위 코스트 그레이닝 또는 리노멀리제이션에서 니어리스트 네이버가 아니라 이제 넥스트 니어리스트 네이버까지 고려해야 되는 이유 같은 것들이 됩니다. 그거는 지금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보면은 되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물리하는 사람이면 이제 해밀토니안이나 에너지항을 써야겠죠. 그래서 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해밀토니안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함수고요. 마이너스 H의 오메가는 뭐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의 뜻이니까 오메가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이 해밀토니안은 제가 요 점에서도 요게 교과서보다는 렉처노트 같다고 생각하는 건데, 저는 사실은 이 외부 자기장도 대문자 H로 쓰고 해밀토니안도 대문자 H로 쓰는 게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저 같으면 이게 캘리그래프로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일단 교과서 따라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저 시스템에 있는 모든 사이트에 대해서 이걸 전부 다 더하는데, HI 곱하기 SI 항이 있습니다. 조금만 위로 하겠습니다. 자, 요 항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앞에 음수가 붙어서 지금 HI랑 SI가 부호가 같으면 에너지가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마이너스 때문에. 그리고 HI랑 SI가 반대 방향이면 에너지가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음수니까 하나 더 뒤집는 거죠. 이것도 전 독특하다고 생각한 게, 보통은 그냥 H를 쓰고 여기 마이너스를 붙이는데, 이 저자분은 마이너스 기호를 절약하고 싶었는지 왼쪽에 그냥 마이너스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플러스 IJ, 여기서 시그마 기호에서 IJ라고 쓴 거는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저 I랑 J가 일반적으로는 다른 걸 가리키는데 같은 걸 가리키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예외 처리를 하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J, IJ, SI, SJ라고 씁니다. 이직 모델에서 제일 중요한 항이 지금 나왔어요. I라는 스핀과 J라는 스핀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같은 방향이면 에너지가 낮아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 때문에. 반대 방향이면 에너지가 높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지금 외부 자기장은 어쨌든
방향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업스핀이면, 스핀이라고 하면 안 되죠. 외부 자기장이 위로 향하는 방향이라면 이거는 여기 속한 스핀이, 그러니까 요 사이트에 해당하는 스핀이 같은 방향이면 에너지가 낮아지고 반대 방향이면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여기는 지금 소위 시메트리, 그 대칭성이 깨져 있어요. 위로 향하는 거랑 아래로 향하는 게 명백하게 에너지가 다르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두 스핀의 곱으로만 정의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서 요게 SI가 1이고 SJ가 1인 케이스와 SI가 마이너스 1이고 SJ가 마이너스 1인 케이스가 저기선 구별이 안 되죠. 둘 다 곱하면 플러스 1 되니까.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 1도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 두 번째 항만 보면 지금 이 시스템에 어떤 대칭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스핀을 업스핀은 다운스핀으로 바꾸고 다운스핀은 업스핀으로 바꿔도 요 두 번째 항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이제 인베리언트하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얘를 이렇게 업다운 시메트리가 있는데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HI는 지금 외부에서 주는 거라서 같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바뀌면 여기 에너지는 부호가 정확하게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도 사실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이 시스템에서 스핀이랑 외부 자기장을 전부 다 방향을 반대로 한다. 그러면은 여전히 또 인베리언트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바꿨을 때 문제 안 되는 건 아까 얘기했는데 이 스핀이랑 외부 자기장이 동시에 방향을 바꿔버리면 역시 문제가 안 되죠. 플러스 1,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좀 재미있는 이유로 이 시스템에 있는 모든 자기장의 부호를 바꿔버리는 걸 소위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라고 불러요. 슈레딩거 원격식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데 이 이름의 유래 같은 건 사실은 양자역학에서 배우는 건데 그래서 타임 리버설 시메트리는 사실은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의 모든 자기장 방향을 바꾼다는 거는 요 스핀의 자기장 방향뿐만이 아니라 외부 자기장까지 같이 바꿔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그때는 인베리언트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쓸 수 있는 게 거의 사실 안 쓰는 부분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IJK를 이제 세 개를 다 돌려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뭐 KIJK에 SI, SJ, SK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고 뒤에 더 있을 수 있겠죠. 저런 건 이제 보통 안 합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익스체인지 인터랙션 자체가 저게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 같은 거 생각하면 보통 페어와이즈로 정의되는 게 맞긴 맞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보통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미리 좀 불길한 예고를 했듯이 나중에 리노멀리제이션 그룹 할 때 저기가 어쩔 수 없이 다시 튀어나오게 될 수가 있습니다. 스핀을 묶어서 소위 블럭 스핀으로 정의하면 저 다시 튀어나오는데 그때까지는 잠깐 잊어버리고 이직 모델 하면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앱이 업데이트 되면서 네모를 제대로 안 그려주거나 지 맘대로 색깔을 칠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개선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밀토니안이 정의가 됐으니까 말이 해밀토니안인지 사실은 그 클래시컬 시스템이니까 그냥 에너지 정의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요거 계산하는 단계가 물론 저는 요게 익숙하지만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요건데 사실 똑같은데 그 지난 주에 이야기한 이유로 저거를 괜히 서브에게 트레이스라고 쓰는데 하는 행동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저식 보면은 그냥 S라는 스칼라 베리어블에 대해서 그냥 다 더하는 것 같아서 너무 쉬워 보인다는 게 문제인데 이게 사실 대단히 어렵다는 거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게 그냥 되게 단순하게 쓴 것처럼 보여도 시스템이 가진 모든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대해서 한 번씩 다 더하라는 거거든요. 저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경우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 요게 모든 스핀 변수에 대해서 업, 다운을 다 생각해야 되거든요. 요게 집합으로 있죠. 저게 사실은 어마어마한 시그마인 거예요. 1111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까지 쭉 하고 그 중간에 들어가는 그 수많은 복잡한 것들 그 스핀이 10개만 돼도 1024개가 되는 그 항을 전부 다 더하는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오퍼레이션을 지금은 괜히 트레이스라고 한다고 했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트레이스는 양자역학적으로 제대로 쓰기 위한 겁니다. 이 트레이스가 이거기 때문에 사실 이미 지금 요게 양자역학적으로는 측정한다는 뜻인데 이미 측정값이 다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클래시컬 시스템이라서 괜히 그냥 저렇게 쓰는 건데 시그마로 쓰면 되는데 괜히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트레이스는 뭐냐? 여기서 트레이스는 또는 모든 가능한 스핀에 대해서 전부 다 더한다는 거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거를 다 구분해서 쓰면 뭐냐 하면 첫 번째 스핀 두 번째 스핀 요걸 전부 다 고려한다는 거죠. 마지막 스핀이 요렇게 써야겠죠. 모든 가능한 스핀 상태를 전부 다 더하는 거기 때문에 저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 농담으로 예전에 무슨 이상의 오감도였나요? 뭐 거기서 뭐 13인의 아내가 그때 질주했나요? 그래서 뭐 이거를 뭐 모든 아이가 질주한다고 압축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축약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일단 된다고 가정하고 지금 복잡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요거를 어떤 식으로 더할지 얘기는 사실 나중에 다시 할 거기 때문에 된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비로소 프리 에너지는 헬무스 프리 에너지입니다. 이거는 F라고 쓰고 요 시그마에 대해서 그 오메가에 대해서 영역에 대해서 자, 이 프리 에너지가 어떤 거의 함수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호 같은 게 사실 허투루 쓰여진 게 아니라서 뒤에 뭐 더 가능하고 요게 마이너스 KBT의 로그의 트레이스의 요겁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데 이제 정신을 잘 차리고 봐야 됩니다. 지금 프리 에너지는 온도의 함수고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당연하기도 한데 여기도 온도가 있습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여기만 온도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베타에도 온도가 있죠. 그리고 이게 H랑 J에 디펜드하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해밀토니안에 H랑 J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에 요 외부 자기장이랑 익스체인지 인터랙션의 부호랑 당연히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연히 이게 양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음수가 또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음수가 되면 반대로 두 개의 스핀이 반대 방향이라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거는 뭐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그런데 이 프리 에너지가 온갖 거에 다 함수인데 뭐의 함수가 아닌지를 보면은 여기 뭐가 없는지가 중요한 피규레이션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 트레이스 안에 모든 스핀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 더한다는 게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저게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스핀 스테이트에 대해서 전부 더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스핀 스테이트에 디펜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치 뭐 예를 들면 이거 계산하면 A랑 B에 디펜드하는 뭐가 나오지 X에 디펜드하는 게 나올 수는 없죠. X는 적분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리 에너지는 외부에서 주어진 온도라든지 아니면 외부 자기장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라든지 아니면 상호작용하는 스핀이 같은 방향인 걸 선호하는지 반대 방향인 걸 선호하는지 정도에 해당되는 JIJ 이런 커플링 컨스탄트와 온도에 디펜드를 하는데 스핀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이미 다 파티션 펑션 계산할 때 더해버릴 거기 때문에 파티션 펑션부터 벌써 스테이트에는 디펜드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지금 이맘때쯤에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부 통계물리에서도 왜 파티션 펑션이라고 부르냐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온도의 함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스테이트에는 디펜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전부 더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자, 이거 계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그냥 서모다이내믹스가 다 나옵니다. 계산만 되면은 모든 서모다이내믹스가 여기서 다 나와요. 저거를 뭐 온도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고 막 그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기 때문에 저것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 예시로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평균 에너지 계산할 때랑 비슷한 얘기인데 예시로서 저 I라는 스핀에 걸리는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복잡할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지금 저기 F에 해당되는 것 중에 저 HI가 들어간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죠. 나머지는 저게 걸릴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거 여기만 걸려 있으니까 이거에 트레이스 취하거나 로그 취한 거 이것만 지금 미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는 그냥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묶이는 거죠. 이 괄호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묶이고. 왜냐하면 요게 파티션 펑션이기 때문에. 그럼 로그에 뭐가 들어가 있는데 저 z가 또 hi에 디펜드 하는 거니까 보면은 저러면 일단 무조건 로그 함수 미분해서 자연 로그니까 그냥 분모로 나가죠. 그래서 트레이스에 여기까지 나가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저 트레이스 취한 저 함수를 hi로 미분해야 돼요. 근데 트레이스는 다른 게 아니고 이거 그냥 모든 스핀 스테이트에 대해서 썸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 저 스핀 스테이트랑 저 외부 자기장은 따로 노는 겁니다. 지금 편미분이기 때문에 저게 편미분이기 때문에 저 트레이스 안으로 저 미분 오퍼레이터를 넣어도 돼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됩니다. 트레이스를 취하되 미분 오퍼레이터가 여기로 들어갑니다. 요렇게 들어갑니다. 요렇게 들어가요. 자, 그런데 저 H가 두 개 복잡하게 생겼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쓸 수 있죠. 아까 마이너스 H 요게
hi의 si 더하기 jij의 si, sj 뭐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일단 요게 지수함수 속에 들어간 거니까 일단 저 지수함수를 미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게 마이너스 베타가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지수함수가 그대로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이걸 하면 되죠. 이래서 제가 h를 똑같이 쓰는 걸 되게 꺼려했었는데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네요. 근데 잘 보면 저기서 hi에 대해서 저게 있는데 지금 이게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저 hi를 미분했을 때 편미분했을 때 튀어나오는 거는 그 여기서 나오는 거는 지금 잘 보시면 저 두 번째 항 전혀 상관없고요. 앞에 항 중에서 저게 모든 h에 대해서 전부 다 저렇게 더하는 거기 때문에 저 특정한 i에 대한 것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si가 돼요. 저게 더미 인덱스가 똑같이 i라서 좀 저도 썩 마음에 들진 않은데 정 좀 그러면 이거 j2로 바꾸고 크로네커 델타 같은 걸로 이렇게 뽑아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요게 마이너스 si가 되죠. 그러면 이거 정리를 잘 해주면 이게 오늘 색깔을 좀 바꾸는 게 낫겠습니다. 너무 눈에 안 띄네. 이렇게 바꿔놓고 그럼 이거를 다시 까만색을 다시 써주면 요게 마이너스 KVT에 트레이스 있고 지금 저기서 마이너스 베타가 있고 마이너스 si가 있고 볼츠만 팩터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게 트레이스 안에 저 KBT 저게 베타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si를 넣고 다시 요게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요 트레이스 오퍼레이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 스핀에 가능한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 대한 썸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온도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지고요. 여기 이거 두 개 없어지고 요렇게 없어지고 그럼 뭐냐 지금 트레이스라서 헷갈리는데 이거 그냥 다시 썸으로 쓸게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이너스에 모든 스핀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거를 전부 더하는 것분에 모든 스핀 스테이트에 대해서 si에다가 요거를 하는 게 돼요. 저게 정확히 분모는 정확하게 파티션 펑션이고 분자는 그러니까 이거 요렇게 표현하면 좋은데 공간이 많이 없네. 이어나가려면 이렇게 복사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고 이거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에다가 저거를 저 파티션 펑션 안에 다시 저 파티션 펑션이기 때문에 안에 다시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지금 분자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를 안에 넣어서 z분의 요거에다가 si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 요게 정확하게 요 시스템이 어떤 특정한 si라는 상태에 있을 확률은 파티션 펑션 분의 볼츠만 팩터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가능한 스핀 스테이트에 대해서 여기 SI가 없으면 이건 1이 돼야 돼요. 모든 가능한 상태에 대해서 전부 확률을 더하는 거니까. 이거는 모든 가능한 거에 대해서 확률을 더하는 게 아니라 확률 곱하기 SI라는 변수로 곱한 거를 다 더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 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스테이트에 디펜드하는 어떤 양이 있을 때 요거를 하는 거예요. 가능한 스테이트에 대해서 저 XI라는 양을 그 스테이트가 될 확률 곱해가지고 전부 더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X라는 변수의 기대값이라고 부르죠. 또는 평균값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 똑같은 논리로 얘도 지금 뭐가 되냐 하면 그래서 얘는 앞에 음수 붙고 SI라는 저 스핀 값의 평균이 돼요. 왕쌍벌 에버리지 이런 표현도 써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굉장히 먼 길을 돌아온 느낌인데 저 I라는 스핀의 평균을 계산하는 것. 이 평균은 뭐 시간 평균일 수도 있고 왕쌍벌 평균일 수도 있는데 이 두 개가 같다는 게 사실 에르고딕 가설이라 부르는데 그 나중에 다시 나올 부분이고 요 오메가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요 오메가라는 저 시스템에 대해서 저 i번째 스핀의 평균 값을 계산할 때는 저 헬레모츠 프리 에너지를 그 i번째 스핀에 걸리는 외부 자기장 i번째 스핀에 걸리는 외부 자기장으로 편미분을 한 다음에 음수를 붙이면 저게 평균 마그네티제이션이 됩니다. 요 에버리지가 되게 중요한데 저게 SI 자체는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딱 두 가지 값만 가능하지만 만약에 얘가 반반의 확률로 절반의 확률로는 플러스 1이고 절반의 확률로는 마이너스 1이면 평균은 0이 되겠죠. 그리고 애매하게 뭐 70%의 확률로는 플러스 1이고 30% 확률로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0.35가 되겠네요. 그 평균값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자체는 사실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저 에버리지 마그니티제이션을 계산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거 아닌 걸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요 프리 에너지 계산만 잘 해 놓는다면 프리 에너지를 이걸로 미분해서 평균 마그니티제이션도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